이번 시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7빛깔 생명보드미. 자, 우리의 교육이 자살 예방 교육인데 보통 예방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방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방은 예방할 대상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재와 암을 예방하려면 화재와 암에 대해서 그 특성과 과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알게 되죠. 조심, 규칙 준수, 정기적인 확인, 이런 단어들이 예방에서 중요하죠. 둘째, 아무리 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막도록 노력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차 예방이 안 됐으면 2차 예방으로 막고, 2차 예방이 안 됐으면 3차 예방으로 막고, 이런 식인 거죠. 그렇다면 자살 예방도 비슷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보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게이트키퍼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게이트키퍼를 직역하면 문지기가 되죠.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게이트키퍼를 생명보듬이라고 부를 거예요. 생명을 보듬어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생명보듬이는 우선 자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생명보듬이는 자살 예방 단계에서 1차 단계, 즉 최전방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일반인, 여러분을 말하지요. 둘째는 전문가입니다.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 일반인이 게이트키퍼, 즉 생명보듬이입니다. 전문가는 자살 예방 전문가라고 부르죠. 전문가만 사람을 돕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일반인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인 우리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 중재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갖지 못하는 놀라운 장점을 생명보듬이는 갖고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바로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보듬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원이 뭘로 보이시나요? 이 원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방에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가정을 가지고 직접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상을 통해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생명보듬이 활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쉬는 시간에 교실 풍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이 중 어디에 있을지 정해보세요. 자, 어디에 있을지 정하셨나요? 그럼 이제 이들을 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5으로 나뉩니다. 이 중 셋은 2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리 안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면 세 집단 중 하나를, 만약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면 남은 2 중 하나를 골랐을 것입니다. 집단은 A, B, C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중심이 됩니다. B와 C는 A에 비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B는 A와 가까이 있어서 가끔은 A와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반면 C는 A와 떨어져 있고 서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D와 E는 혼자 있습니다. D는 혼자 있지만 A와 종종 어울립니다. 반면 E는 누구와도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피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차이는 개개인의 성향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누군가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 맞다. 지난주에 우리 옆 학교에서 어떤 애 자살했대. 우리가 뉴스 보고 얘기했던 게 바로 걔래. 난 처음 듣는데. 뉴스에선 자살률 높다고 하지만 뭐 우리 주변엔 그런 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던걸. 걔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살을 했겠지. 아무나 다 자살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누구나 힘들면 자살을 생각할 순 있지. 안 그래? 에이 왜 그래?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 없을 거야. 우리만 봐. 분위기 좋잖아. 아 맞아. 쌤도 좋잖아. 야 분위기 풀어. 빨리. 여러분은 이 중 누가 자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목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워지고 우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늘 그럴까요? 지금 이 친구의 표정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네요. 자, 이제 우리가 생명보듬이라고 외치면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생명보듬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생명보듬이. 와, 찾았습니다. 막상 친구는 A 집단 안에 있었네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니까 이 친구를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가까이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있는 친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여주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다른 애들은 모르는 건가? 하지만 멀리 있는 친구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알아서 할 줄 알고 굳이 관여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말을 걸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의 발견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위험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 알 수는 없고 확실한 질문을 통해서만 결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글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사실 그래. 그럼 자살 생각도 하고 그러겠네.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 같이 학교 상담실에 가볼까? 그럴까?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것은 개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작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발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보듬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듬이가 우리 주변에 많을수록 좋겠지요? 잘 배워서 우리 모두가 생명보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생명보듬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영상에서 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마우스가 있는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보듬이는 바로 옆에, 그리고 위에,
그리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처럼 생명보듬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까이에서 알아채고 도와주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럼 생명보듬이는 어떻게 해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채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생명보듬이가 하는 다양한 역할을 7가지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색으로 하나하나를 정리해 보았어요. 이 7가지의 생명보듬이를 제가 읽어볼 테니 친구들이 따라 읽어주세요. 나는야, 향기충만 생명보듬이. 나는야, 인식전환 생명보듬이. 나는야, 살펴보는 생명보듬이. 나는야, 질문하는 생명보듬이. 나는야, 소개하는 생명보듬이. 나는야, 상담하는 생명보듬이. 나는야, 용감무쌍 생명보듬이. 무지개색으로 정리한 이유는 크게 2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다채롭다는 것이에요. 각각 자기의 고유한 색이 있듯이 생명보듬이의 활동은 각각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각각이 어울릴수록 훨씬 멋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같이 이루어질 때 더 아름답고 더 효과적입니다. 색이 나뉘어도 결국 하나의 빛인 것처럼 다양한 생명보듬이라고 해도 생명을 살리는 목표 하나로 통일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활동지 빈칸에 지금 각각의 생명보듬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시는 대로 간단히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랑 어울리는 생명보듬이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 어울리는 한두 개의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향기충만 생명보듬이입니다.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는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향기가 되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요. 요즘은 멘탈이 강하다고 흔히 표현하더라고요. 또 아주 멋진 생각과 행동을 해서 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참 대단해. 또는 어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아주 멋져.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 소리를 듣는 것만큼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취미나 놀기도 즐겁게 합니다. 사실 뭘 잘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부족해도 아껴주는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향기충만 생명보듬이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신호등과 자동차를 상징으로 설명해 볼게요. 신호등도 자동차도 모두 녹색이죠. 차량이 마음껏 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신호등과 자동차 모두 건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바퀴를 보면 바퀴에 나와 남이라고 써 있고 문에는 환경이라고 써 있네요. 자기와 다른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좋은 상태입니다. 차 위에 보면 좋아요 라는 글씨가 보이죠.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문제될 것이 없답니다.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는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전환 생명보듬이입니다. 인식전환 생명보듬이는 자살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단어를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신중하게 쓴다는 말입니다.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말해요. 인식전환 생명보듬이는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동참하도록 캠페인이나 강연 등으로 격려하는데 이런 재능이 있는 분은 참여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자살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거의 매일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에 대해 너무 흥미 위주로 기사가 나와서 불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주변에서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다고 해서 무감각하고 둔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체감을 안 하면 경각심을 잘 못 느끼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다른 선들은 다 같이 모여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서 계속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파란 색깔 선이 보이나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2003년에 개발도상 국가들 중 자살률 1위가 되더니 아직도 계속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개발도상국 평균치의 2배가 넘어요. 2015년 우리나라 통계를 볼 때 전체 사망 원인 중 자살이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보다 많아요.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연령별 3대 사망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색이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는 자살이 1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식전환 생명보듬이죠. 몇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OX 퀴즈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살은 허약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올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그 시점만 보면 약한 게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자살은 어차피 예방이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그쵸, X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살을 시도할 때 그 순간에도 살까 죽을까를 갈등해요. 그러므로 그 갈등에 함께하고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이 없다. 누군가가 나 자살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말을 했으니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 의도를 말하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유리하긴 하지만 말을 했다고 해서 항상 자기를 지킬 수 있거나 바로 위험성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가요? 자살이란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 예, 이미 말씀드렸었죠. 자살이라는 단어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방송이나 기사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이란 단어를 안전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누구나 힘들 수 있어. 누구든 어려우면 자살하고픈 마음을 가지기도 해. 이렇게 먼저 자살이란 단어를 편하게 써줘야 어려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나도 실은 힘든데, 나도 실은 죽고 싶은데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를 얼마나 분명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어떤가요? 대부분의 자살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다. OX. 네, X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물론 크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다 자살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물질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것 같다가도 정작 중요한 때에는 자기의 의미와 가치로 생존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살펴보는 생명보듬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을 살피는 일이 스트레스지만 살펴보는 생명보듬이는 그것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살펴보는 일만 아니라 감지되는 어려움들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창피한 일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면 약점 잡힌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고, 살펴보는 생명보듬이는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일에도 자연스럽고 남의 어려움을 드러내도록 돕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주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황색 신호등이죠. 아까 초록색은 했죠? 여기서도 신호등과 자동차 모두 황색입니다. 황색 자동차인 이유를 관찰해 보세요. 트럭 뒤에 짐이 실려 있는데요. 짐은 우울, 변화, 대화 단절, 그 외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라앉고 우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변화가 있거나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네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니 대화의 도움을 거부하네요. 그 외에도 뭔가 이상한데? 라는 신호를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챈다면 그것이 바로 조심해! 라고 말하는 황색 신호라고 생각해야 할 거예요. 신호등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죠? 일단 브레이크를 밟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축구에서도 옐로우 카드가 경고인 것처럼 지금은 주의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달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호등에서 보면 황색 신호가 짧죠? 그런데 황색 신호가 너무 길다고 가정해 보세요. 황색 신호에서 어떤 차는 브레이크를 밟기보다 오히려 속도를 더 내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안 좋은 경우를 보게 되죠. 황색 신호가 마냥 길면 그런 문제가 더 심해질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대충 생각하고 그 시기를 마냥 길게 만들면 교통신호등에서 황색 신호가 길어지는 것과 비슷해져서 오히려 위험이 늘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황색 신호가 켜져 있나요? 그러면 미루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황색 신호가 꽤 오래된 사람이 있나요?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방치하지 마세요. 이 가벼운 차이가 나중에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설마 하는 접근을 하기도 하고 혹시 하는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두 접근을 상황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다 보이는 편입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요? 설마? 아니면 혹시? 그렇죠. 설마보다는 혹시로 매축을 조금씩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민한 감각을 갖습니다.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잖아요. 우리는 너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 혹시 자살하고픈 마음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느낌이 올 때 혹시 하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혹시가 사람을 살립니다. 네 번째는 질문하는 생명보듬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명보듬이라고 외치니 자살 위험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게 확인됐죠. 무엇 때문에 확인이 됐을까요? 바로 자살 생각을 하는 질문에 의해서입니다. 질문하는 생명보듬이는 힘들어? 우울해? 라는 질문도 하지만 자살하고픈 마음이 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분명하고 신중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살 생각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을 땐 그렇다 혹은 아니다. 어떤 대답이 나와도 되는 질문이어야 하는데 어떨 땐 그렇다는 대답은 안 나오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잘 묻는다는 것은 예 혹은 아니요. 어떤 대답이 나와도 괜찮다는 태도를 말해요. 살펴보는 생명보듬이에게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질문하는 생명보듬이에게는 민감성이 중요해요. 민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 즉 좋은 분위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살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신중하게 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면 사람의 표정, 말, 행동, 주변 상황 등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위험 신호, 즉 황색 신호가 감지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증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확실히 확인이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짐작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최종 확인은 구체적으로 물어서 직접 답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잠깐 질문하는 생명보듬이가 되어봅시다. 다 같이 저에게 창섭아, 너 지금 혹시 자살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창섭아, 너 지금 혹시 자살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니?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니 긴장하거나 당황하게 되지는 않나요? 자살 생각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면 누구나 처음엔 난감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괜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속으로는 자신을 다독이세요. 괜찮아.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이죠. 이 시점에서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는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어줄 능력이 있어서 자신 있게 함께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해결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라는 말보다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살 생각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살 시도라는 정지선을 넘어서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상황과 환경이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자살을 시도할 도구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치워야 하겠죠. 이 부분은 소개하는 생명보듬이가 필요하죠. 생명보듬이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도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럿이 같이 협력하면 자살 예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소개하는 생명보듬이입니다.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으로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소개하는 생명보듬이에요. 그런데 잘 소개해 주려면 그런 사람이나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연락이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소개하는 생명보듬이는 그런 정보를 잘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도움을 못 받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적어도 한두 개의 번호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393은 전국 자살 예방 상담 전화고요. 129는 보건복지 콜센터예요. 그리고 1388은 헬프콜, 청소년 상담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거나 어디 꼭 잘 적어놓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상담하는 생명보듬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해소해주고 좋은 방향을 같이 찾아보는 상담사.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는 왜 사람들에게 자살의 마음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위로받고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상담 전문가도 있지만 일반 상담사, 또래 상담사도 있죠.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는 결코 혼자서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떤 이는 법률적인 도움과 사회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죠. 그런 전문적인 영역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상담하도록 해줍니다. 무엇 때문에 적색 신호와 적색 차량인지 관찰해 보세요. 바퀴에 자살 생각과 심각함 글씨가 보이네요. 가장 명료한 신호는 자살하고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선 순간 우리는 적색 경보가 울립니다. 심각성은 자살 생각이 실행되도록 부추겨지는 여러 요인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를 심하게 내거나 불안정하거나 혼자 있을 때 심각성이 높아집니다. 적색 신호에서 차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축구에서 레드카드면 퇴장인 것처럼
적색 신호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때로는 개인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 핵심 기준은 바로 정지선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살 예방에서 이 정지선은 자살을 시도를 말합니다. 즉, 자살을 시도하여 정지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살의 생각은 금방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더라도 시도는 막아서 위험한 수위로 넘어가지 않게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용감무쌍 생명보듬이입니다. 용감무쌍 생명보듬이는 주변의 자살의 위험이 높은 부분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노릇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살 사이트가 발견되면 유해 사이트로 신고하기도 하고요. 실제 눈앞에서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누가 말려줄 수 있을까요? 이건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못하는데 단순히 용기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만한 설득과 중재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멋지긴 하지만 함부로 아무나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보듬이가 되면 이 중에 어느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하지 않고 2개, 3개, 심지어 7개 다 할 수 있는 생명보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명보듬이는 전천후 또는 일당백 생명보듬이인 거예요. 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짠! 전천후 청천연색 생명보듬이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일반인이라고 하기보다 전문가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생명보듬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훌륭합니다. 자, 7빛깔 생명보듬이를 다 확인했습니다. 복습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더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 중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생명보듬이는 무엇인지 한두 개 골라보세요. 앞서 본 영상에서 생명보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이들 중 어느 한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거예요. 자, 7빛깔의 생명보듬이를 살펴볼까요? 생각한대 짠내 첫 번째 빨강. 향기충만 생명보듬이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여 주변을 즐겁게 하고 살아가는 흥을 돋우는 역할. 매우 중요하지요. 아니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던걸? 그래도 누구나 힘들면 자살을 생각할 순 있지, 안 그래? 두 번째 주황. 인식전환 생명보듬이입니다. 마음의 어려움, 우울과 자살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으니 창피해하지 않고 떳떳이 이야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주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다른 애들은 모르는 건가? 세 번째 노랑. 살펴보는 생명보듬이입니다. 주변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딱 맞는 역할이지요.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는 게 필요하겠죠? 요즘 많이 힘들어? 그럼 자살 생각도 하고 그래? 네 번째 초록. 질문하는 생명보듬이입니다. 괜찮니? 라는 질문부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니? 라는 부담은 되지만 꼭 필요한 질문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살하고 싶다는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할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 함께 학교 사무실에 가볼까? 다섯 번째 소개하는 생명보듬이입니다. 먼저 나 힘든 점을 잘 듣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가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소개해 줍니다. 영상을 잘 보신 분은 아셨을 텐데 조금 전 인식전환 생명보듬이가 지금의 소개하는 생명보듬이와 같은 사람이죠?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색. 상담하는 생명보듬이입니다. 여기서는 상담 선생님이 나왔지만
또래 상담을 잘하는 친구가 할 수도 있지요. 상담은 자살의 위험을 가진 사람을 돕는 여러 방법의 중심에서 길 안내를 해줍니다. 여주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막 누가 괴롭히기라도 해? 막 때려?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따라와. 7번째 보라. 용감 무쌍 생명 보듬이입니다. 자살 위험 현장에서 위험을 막고 인터넷에서 자살 유해 정보를 발견하여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자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7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모습의 역할들이 서로 어울리면 자살의 위험을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음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중 최소 한 가지씩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생명보듬이를 고르셨나요? 이제 활동지에 적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나 외에 생명보듬이가 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역할은 내가 하면 되는데 다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서 그들의 이름을 해당 생명보듬이 칸에 적어보세요. 물론 내 것을 말해줘서 다른 사람이 적게 해야 합니다. 자기랑 같은 생명보듬이도 있고 다른 경우에 생명보듬이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7빛깔 모든 생명보듬이의 이름이 다 적힐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한 배를 탄 거예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러한 자살 예방 교육도 있고요. 저희 라이프오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캠프, 생명사랑 걷기 페스티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안부를 묻는 괜찮니 캠페인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활동이 더해지겠죠. 이러한 여러 노력의 결과로 자살률이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OECD 1위의 불명예를 떨치진 못했지만 마냥 증가하던 자살률은 2009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며 정리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생명보듬이가 아주 많아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생명보듬이의 다양한 활동을 7빛깔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깔이세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알아둡시다. 생명보듬이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더 배워야 할 내용을 찾아서 꼭 더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